오늘부터 저희는 일본 로드트립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여하기로 한 차가 좀 이상합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크기가 엄청 작아요. 소형차와 직접 비교해보면 얼마나 작은 캠핑카인지 느껴지는데요.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이 트럭은 1톤 트럭이 아닙니다. 무려 제 키보다도 작고 모닝보다도 작은 660cc라는 배기량을 가진 일본의 경트럭, 경차인데요. 오늘 저희는 이 경트럭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작고 귀여운 캠핑카를 타고 3박 4일 일본 로드트립을 시작합니다. 오직 일본에만 있는 초소형 캠핑카를 타고 떠나는 로드트립. 과연 무사히 마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캠핑카를 픽업하러 갑니다. 캠핑카를 픽업하기 위해 저희는 시부야로 왔는데요. 와, 진짜 조그맣긴 조그맣다. 귀여워요. 운전석 위치가 너보다 아래에 있어. 저희는 이제 도쿄에서 출발해서 이즈반도에 있는 이토시까지 갈 겁니다. 3박 4일 동안 해안과 산길을 달리며 약 500km의 길을 달릴 예정이고요. 매번 다른 장소에서 차박을 해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즈반도에 잘 알려지지 않은 소도시들을 지나 후지산을 보는 게 이 여정의 목표입니다. 여기야? 여기가 고속도로. 여기 고속도로 시작이야? 도로 속 고속도로네? 그렇게 갑작스럽게 고속도로가 시작됐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캠핑카 여행을 무사히 할 수 있을지 걱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이 출발 전에 이 회사로부터 메일을 받았거든요. 여러 가지 사고 유형과 실제 수리비가 적힌 파일이었는데요. 일단 사고 유형의 80%를 차지하는 건 좌측 파손. 우측 운전이 익숙하지 않아 생기는 파손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그 외에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보다 길어서 생긴 사고 수리비 600만원, 캠핑카 높이 때문에 생긴 사고는 무려 2천만원이나 하더라고요. 와, 무섭다. 사실 지금 저희 캠핑카는 거의 풀파워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 차 최대 속력이 80에서 90km거든요. 오토바이 미들급 정도 되는 배기량을 가지고 이 1.3톤짜리 무게를 지고 가려고 하니 게다가 이 차는 바퀴가 유독 작은데 차고는 높다 보니 바람에 취약하다고 해요. 바람이 많이 불거나 옆에 큰 차가 지나가면 고속도로에서도 50, 60으로 지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차가 되게 좋은 게 지금 이렇게 카메라로 다 보여줘요. 그래서 지금 좌우 간격 이거 일본에서 운전석이 바뀌었으니까 파악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이거 다 보여주고 앞도 다 보여주고 상황에 따라서 이 카메라 각도가 되게 여러 개로 다 바뀌더라고요. 이게 지금 경차지만 가격이 비싼 이유가 이 안에 나름 최첨단 장비들이 정말 알차게 들어있는 것 같아요. 카메라만 지금 몇 대인지 생각해봐. 그렇게 긴장하며 장시간 운전한 끝에 첫 번째 정박지에 도착했습니다. 와, 드디어 나왔다. 드디어 처음 해보는 일본 캠핑카 주차. 아래 왜 이렇게 널널해? 주차 엄청 간단하다. 이건 캠핑카가 맞나요? 야, 지금 여기 있는 세대 차량 중에 우리 차량이 폭으로는 제일 조그만해. 캠핑카 주차 저희가 해봐서 알거든요.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건 진짜 장점이다. 이 차 사고 싶다. 야, 여기 뒷공간도 널널하고. 뒤에도 자리 남더라고. 자, 이제 무사히 도착을 했으니 우리 해피를 본격적으로 구경해 보겠습니다. 이 차의 전면폭은 147cm로 모닝보다도 작습니다. 길이는 370cm로 모닝보다 10cm 길고요. 그리고 높이는 1.5m. 부피는 평균적인 트럭 기반 캠핑카의 약 절반, 모터홈 캠핑카에 비교하면 약 3분의 1 정도 되는 부피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퀴 사이즈도 엄청 조그맣습니다. 지름 약 50cm 정도 되네요. 여기는 이제 물을 채울 수 있는 곳이고요. 호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여기서 간단하게 빠르게 몸을 씻는다거나, 오씨, 물이 없다고 했는데 발을 씻는다거나 진흙탕에서 뒹굴고 온 반려견을 씻어준다던가 하는 게 가능합니다. 짜잔! 이제 내부 구경을 합시다. 이 차 겉에서 보기에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놀랍게도 정말 작습니다. 자칭 키가 178.8인 10월은 서 있기 쉽지 않았는데요. 뒤로 갈수록 작아지는 구조구나. 나 딱대네, 딱대. 제가 보기에 여기에 키 커트라인은 165입니다. 165 이상은 이제 이 끝에 부분에서는 머리를 펼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 차가 아기자기하게 많은 수납 공간들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그리고 여기 2개 더.
어디 간 거야? 이미 저희 장본 것들이 가득 차 있죠. 여기에 또 이렇게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수납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수납 공간은 좁고 긴데다 바깥과도 이어지기 때문에 캠핑 장비, 낚시 장비 등을 넣기 좋을 것 같아요. 이 차의 높은 가격은 여기 설치된 설비들을 보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저희가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고급스럽게 조명이 다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보면 그 환풍구도 있습니다. 이게 선풍기처럼 역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수도 시설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아래에 물탱크가 있거든요. 25리터짜리 물탱크가 하나 있고 아담하죠? 이 25리터 물탱크에서 뽑아서 바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와, 이 조그마한 캠핑카에 이런 게 있구나 싶었던 게 무려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뜨거운 한여름에도 편하게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TV! 놀랍게도 TV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짜 놀랐던 거, 여기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캠핑카 필수템이죠. 냉장고도 있습니다. 어디 열 때마다 뭐 하나씩 떨어지는데 냉장고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하루치 식량 보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먹어서 하긴 한데 일본인으로 치면 이틀치로 칩시다. 냉장고가 되게 보시다시피 엄청 깊이가 요 한 뼘 정도밖에 안 돼요. 조심히 닫아야 된다. 약간 이런 이제 작아서 생기는 불편함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런 온갖 시설들이 있다는 게 저는 진짜 신기해요. 깜짝 놀랐어요. 이외에도 특별한 설비들이 있는데요. 태양광 충전기, 무시동 히터,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는 사이드 어닝이 있습니다. 야, 이 작은 차에 이런 기능까지. 와, 짜잔! 이게 경차 위에 얹어진 캠핑박스라고 믿을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캠핑카에 빠질 수 없는 부분이죠. 이제 이 부분이 나중에 침대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저희가 여기 잘 거고요. 이 캠핑카가 진짜 신기할 정도로 작은 공간에 웬만한 거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화장실. 그 없는 한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 여기에서 1박 하기로 했습니다. 미츠노에키라고 해서 국도변에 주로 있는 휴게소라고 합니다. 일본 전역에 무려 1200개나 되는 미츠노에키가 있는데요. 각 장소별로 지역 특색이 강해서 이 미츠노에키만 찾아 여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일본 로드트립의 필수 코스라고 합니다. 되게 화려하다. 그러니까 나 이런 미친노에끼 나도 사실 처음 봐. 이 미츠노에키가 좋은 점이 24시간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여기 들려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여행자들만 오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 공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 늦은 시간에 와서 그렇구나. 제가 이제 어느새 장 보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늦은 시간이 돼가지고 가게는 다 닫았는데 오픈 시간에 방문하면 그 지역 특산물들을 구경할 수 있고 관광 안내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미치노에키에 정말 놀라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온천입니다. 여기가 원래 이 온천이 있던 곳인데 거기를 더 키워서 이 미치노에키로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온천에서 식사도 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거기로 가서 식사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목욕탕 냄새 난다. 여기서 식사를 하니까 기분이 이상한데. 무슨 휴게소에 온천이 있고 그 온천 안에 식당이 있고 재밌네. 여기서 많이 먹는다는 전갱이 구이 정식을 2개 시켰어요. 이야. 그래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야, 그림하고 똑같이 나왔어. 이 전갱이가 우리나라 남해에서 많이 나는 물고기라는데 저는 사실 전갱이 먹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맛있네. 반건조한 거라 가지고 조금 더 쫄깃쫄깃해요. 아우, 마음에 들어. 미소가 아주 맛있구만. 그렇게 온천 냄새 맡으며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그냥 갈 순 없죠. 온천을 합시다. 저희 차에 화장실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샤워를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온천을 즐겨보겠습니다. 이따 봅시다. 이거 끝나고 나왔습니다. 근데 원래 목욕탕에 수건을 주지 않나요? 여기는 수건을 안 줘서 자연 건조하고 나왔습니다. 이거 차에 화장실이 있어서 샤워하는 것보다 온천 가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의 미션은 1일 온천이다. 자, 그럼 침실 만들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케이. 침대 완성 진짜 간단하다. 침대 공간이 꽤 넉넉한 것 같아요. 제가 164cm인데 누웠을 때 공간이 요만큼 남아요. 제 머리 위로 이만큼 더 있어요. 옆으로는 딱 요 정도? 딱 요렇게 앉아가지고 TV 시청이 가능하네요. 생각보다 여유가 있는걸? 어이.
아유, 이거 혼자 캠핑카 여행하면 너무 좋겠는걸? 아, 이게 딱 혼자 살기 좋은 캠핑카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이 캠핑카는 무려 4인용입니다. 왜냐? 특별한 공간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내일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수 있겠어? 잡시다. 잘 자요. 귀찮아서 화장실 안 가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나왔습니다. 일본 특징, 화장실이 깨끗합니다. 화장실이 꽤 깨끗하죠? 화장실도 이렇게 온열이 되고 약을 야 지금 전기 아끼려고 에어컨을 안 켰거든요. 더워서 좀 자기 힘들고 소음이 좀 있습니다. 차도가 근처에 있다 보니까 차 소리가 좀 나고, 그리고 또 철도가 뒤에 있어서 기차 소리가 좀 나요. 화장실 나오는 게 제일 귀찮네. 와, 덥다. 엄청 약한데. 그렇게 밤을 보내고 어느새 해가 밝았는데요. 자고 일어나보니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제 머리도 지금 문제인 것 같긴 한데. 문제가 있네. 문제 있어? 제가 일단 좀 빛에 민감한데 팬을 밤에 돌리다 보니까 여길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또 여기 그 전기 패널에 빛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요 안대를 하긴 했는데, 제가 시어봐 조금해서 그런지 저는 잠자는 공간이 작아서 불편한 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더웠는데 에어컨 트니까 1분 만에 시원해져서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도 잘 잤습니다. 오늘 날씨 대박이다. 자, 이제 나갈 준비 시작. 저희는 아침으로 삶을 계란을 자주 먹지요. 삶을 계란? 삶은 계란. 그치, 삶을 계란. 우리 이제 삶을 계란이잖아. 야, 일본은 뭐든 이렇게 작냐? 무슨 번호가 이만해요, 세상에. 번호 키니까 진짜 캠핑하는 것 같다. 하지만 강한 성능, 배고파요. 고구마와 사과, 삶은 계란으로 단촐한 아침 식사를 마쳤고요. 좋다. 날씨가 좋으니까 여기 세 개가 벽걸이 TV가 됐어. 화장실에서 간단한 세수를 마친 뒤 여기 거울도 있답니다. 짜잔. 이게 앞머리가 생겨서 귀찮은 점이 관리를 해줘야 돼. 출발.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즈반도의 명소들을 둘러볼 예정인데요. 첫 번째 목적지로 향해 가는 길, 마냥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먼저 일본은 도로폭이 좁기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10월도 꽤 긴장한 것 같습니다. 얘가 긴장한 게 느껴져. 오, 야, 이 길이 되게 좁다. 전봇대랑 들이받을 것 같아. 슬로우 퀵. 퀵퀵은 뭔데? 어떨 때는 좀 빨리 가야 할 때도 있지 않을까.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차가 워낙 폭이 좁은 차라 좁은 골목도 잘 다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제 도심을 좀 벗어난 것 같은데. 도심을 벗어나자 생긴 또 다른 문제. 와, 이 오르막길에 시속도가 20밖에 안 되고 차 지금 엔진 소리 들리나요? 아, 차가 고생하는 게 느껴져. 힘을 내 모닝의 심장을 가진 아이야. 입을 내, 피야. 할 수 있어. 근데 이 차에는 놀라운 기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경차인데도 불구하고 사륜구동이 됩니다. 일본에서는 이 경트럭을 타고 시골길, 산길, 눈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륜구동이 탑재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버튼을 키면 사륜구동으로 전환을 할 수 있어요. 어때? 힘의 차이가 느껴져? 오, 잘 간다. 그렇게 달린 끝에 저희는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차들이 많지만 이 차는 아주 작습니다. 널널하네. 뭐 차가 작으니까. 야, 진짜 주차 하나는 정말 최고다. 야, 이게 차가 넓고 주차 공간이 넓으니까 문도 활짝활짝 열 수 있어요. 저번에 저희가 캠핑카 여행을 해보니까 큰 캠핑카는 주차하고서 문을 못 열겠더라고요. 일본 경차의 매력에 조금씩 알아가는 것 같아요. 저희의 작고 귀여운 캠핑카 앞에는 크고 웅장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는데요. 여기가 오무로산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입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리프트로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대기하고 있어요. 줄 서는 거 싫으면 오픈런 하라고 하던데. 캠핑카가 너무 편안해서 푹 자버렸다.
캠핑카 여행이 약간 기동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긴 해요. 집을 달고 다니는 거다 보니까 숙소면 그냥 놓고 나오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건 정리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더라고요. 그 출발할 수 있게 뭐 창문 닫고 다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그지? 저희가 한 15분, 20분 정도 기다린 것 같은데 벌써 탈 때가 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여행 다니시는 거 너무 보기 좋다. 온다. 오면 앉아야 된다. 으이! 으이! 아, 시원하다. 기분 좋다. 여기가 시즈오카현이거든요. 시즈오카이 현에서도 보통 사람들이 이제 후지산을 보러 그쪽을 많이 돌기 때문에 이즈반도까지 오시는 경우가 많지 않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거의 안 오는 여행지에 캠핑카 여행 덕에 저희도 오게 된 것 같아요. 이 리프트들은 강아지들도 많이 타더라고요. 리프트가 거의 발이 닿을 수준이에요. 엄청 높지 않습니다. 엉덩이를 앞으로 밀고 내려줍니다. 와, 풍경 봐. 이렇게 편하게 올라와서 이 정도의 절경을 볼 수 있다니.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여기가 해발 580m 정도 된다고 하고 분화구 직경 250m, 깊이 75m, 굉장히 큰 분화구입니다. 특히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진짜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게 나무가 없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 700년째 내려오는 산 불태우기 행사가 있대요. 매년 2월에 산 전체에 불을 지려서 나무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이 땅을 평평한 풀밭으로 유지한다고 합니다. 제주도에 있는 새별오름이 비슷한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여기 올라오니까 360도 뷰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쪽에 걷고 있냐에 따라서 이쪽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저쪽을 걷고 있는 사람들은 바다를 걷고 있어요. 우와, 좀 더 액티브한데? 우리 것만 이래 지금 뭔가. 뭔가 더 느슨한가? 멋진 풍경을 뒤로하고 저희의 로드트립은 계속됩니다. 고양아. 고양아, 야, 너 이렇게 차가 가까이 오는데도 안 도망간다고? 이거 겁이 없네. 야, 너 차랑 이렇게 가까운데 안 돼. 가야지. 옳지, 옳지. 사람은 무서운데 차는 안 무섭나? 간식을 하나 먹어볼까요? 이렇게 생긴 간식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미 먹었습니다. 저 이거 어제 한 입 먹어본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먹어보지 못한 맛이었어요. 치즈케이크의 향이 나면서 질감은 훨씬 부드럽고, 동시에 이제 겉에 이거 바삭하게 구워진 부분이 크림 브릴레처럼 좀 딱딱하기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어쨌든 엄청 맛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고 RV파크로 이동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일정 중에 계속 다른 장소에 머물러 볼 예정인데, 이 RV파크는 유료 캠핑카 주차장에 더 가까워요. 이것저것 즐긴다기보다는 가벼운 시설 안에서 물과 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미치노에끼만 다녀도 될 수 있지만 오늘은 전기를 좀 충전하려고 RV파크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무사히 RV파크에 도착. 자, RV파크 투어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이용해야 되죠? 이 QR코드를 여기다 찍으면 전기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자체가 우리 전용이야? 이 샤워도 이용하려면 돈을 내면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화장실을 이제 저희가 여기서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쓸 수 있는 건 이 화장실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치? 저희는 이제 차 세우고 차 충전한 다음에 이 작은 마을을 한번 잠깐 둘러봤고요. 저쪽에 뭐 반달 모양의 예쁜 해변도 있고, 동네가 좀 아기자기한 아주 작은 마을이더라고요. 저희가 오늘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죠. 어후로. 바로 목욕탕 갈 겁니다. 나 이런 동네 목욕탕 너무 마음에 들어. 가격도 7,000원으로 저번에 갔던 것보다 더 쌉니다. 우리 동네 사람은 5,000원이네. 아. 곤방와. 다, 보따리です.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すみません。 작은 동네 목욕탕이라 그런가 손님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작지만 따뜻한 온천에서 하루의 피로를 녹였습니다. 우와, 나왔더니 밖에 완전 까매. 아무것도 안 보여. 너무 어두워. 완전 시골이라서 빛이 없어. 이게 모르고 갔는데 해수탕이더라고요. 물이 짭짤했어요. 아, 진짜 오랜만이었어. 뭔가 이런 작은 동네 작은 목욕탕에서 약간 이 동네 주민이 된 것 같은 느낌? 그 꼬마애가 목욕을 하도 해서 그런가 막 응. 온몸이 새빨개졌던데. 나도 하반신이 빨개졌어. 혈액순환이 지금 엄청 잘 됐다는 뜻이지. 혈액순환이 잘 됐으면 뭘 해야 된다? 기분 좋게 오늘 저녁 요리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테이블을 설치해 봅시다. 요 하나만 설치해도 주방이 됩니다. 오늘 저녁 요리는 바로 이츠반도식 나베입니다. 자, 이제 밥을 데워야 되는데 저희는 무려 캠핑카 안에 전자레인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데워보겠습니다. 돌려. 와, 밥도 다 됐고요. 자, 야, 이 육수 맛있다. 와, 아무것도 안 사고 육수에 야채만 넣었는데도 이렇게 맛있네? 와, 너무 향긋해요. 이렇게 익었다. 먹어보세요. 물에 얇아가지고. 완전 식당에서 먹는 맛. 진짜? 와. 아니 이걸 먹기 위해 캠핑카를 탔다고 해도 되겠어. 되게 약간 분위기빨도 있는 것 같아요. 저희만의 작고 안락한 공간에서 전골을 끓여 먹는다는 게 상당한 만족감이 있어요. 이제 유부를 넣어봅시다. 와, 이 국물에 이거 유부 넣어서 끓이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대왕 유부. 맛있어. 야, 국물 잘 뱄어. 야, 이 유부 너무 맛있습니다. 마지막. 와. 제가 닭 한 마리 먹고서 배불러가지고 칼국수 안 먹었다고 댓글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번에는 마무리까지 제대로 먹으려고 칼국수를 골랐습니다. 마지막 면을 먹읍시다. 쫄깃쫄깃 짭짤한 게 약간 일본식 라면 먹는 느낌이야. 그지? 이제 이거 먹고 우리는 잘 가자. 준비합시다. 너무 피곤해요. 3, 4인분이라는 육수 우리가 거의 끝내. 식사 후 빠르게 먹은 걸 정리했습니다. 정리 끝! 완전 장점을 찾았어요. 바닥 청소 맨날 오래 걸리잖아요. 바닥 청소 10초면 끝나요. 이제 이 작은 캠핑카에서 두 번째 밤을 맞이할 차례인데요. 어제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 이 공간에는 특수한 공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냥 짐 보관하는 공간이 아니랍니다. 이 캠핑카가 2인용이 아니라 4인용인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짜잔, 이 막대를 이렇게 넣고 이렇게 하면 침대가 됩니다. 이게 그래도 하중 200kg까지 견딜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인 2명이 사실 더 잘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캠핑카 렌털 하시는 분은 한 사람만 올라가라고 하긴 했습니다. 혼자만의 아늑한 공간이 있다는 건 아주 마음에 드는군요. 여기가 괜히 높은 게 아니었구만. 이 위의 공간의 장점은 아늑하다는 것이고 단점은 잔장과 매우 가깝다는 거. 그래서 조금 답답할 수 있다는 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공간도 답답함을 없앨 수 있게 또 창문이 양쪽에 있어요. 진짜 이런 것들이 섬세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제 자보겠습니다. 잘자. 잘자. 삼 3일차 로드트립의 시작은 바다에서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바로 바다로 뛰어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아침을 먹으면서 하루 시작해볼까요? 이 바다 소리 들으면서 아침 먹을 생각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데? 자, 아침 식사를 합시다. 역시 아침엔 멜론빵이지. 역시 아침은 요거트지. 확실히 근데 캠핑카는 바닷가가 짱인 것 같아. 어제 잘만 했나요? 엄청 잘 잤어. 어제 따로 잔 거는 엄청 잘 잤습니다. 따로 자서 잘 잔 거야? 뭐야? 전 진짜 잘 자긴 한 게 일단 위에 가니까 훨씬 어두웠고 둘째 날이라서 좀 적응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양쪽에 다 캠핑카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저희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지 보이죠? 지금 보니까 여기 차박하는 차량이 엄청 많습니다.
일본 전국에 차박 촬영과 서핑하는 사람이 여기 다 몰려왔나 싶을 정도네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오늘의 여행 스타트. 3일차, 저희는 아주 아기자기한 마을로 향합니다. 저희는 이즈반도 남쪽 끝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 시모다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 왜 관광을 오는지 알 것 같은 게 분위기가 굉장히 독특해요. 일본의 굉장히 오래된 전통적인 마을 분위기랑 근대화된 마을 분위기가 섞여 있어요. 가령 이런 일본식 가옥 옆에 철제로 된 가로등과 철제 육교. 와, 근데 이쁘긴 진짜 이쁘다, 이 마을. 그리고 물이 깨끗한가 봐. 저런 물고기들은 깨끗한 물에만 있어. 전 또 이런 건축은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하얀색 격자 무늬로 지금 벽면이 장식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지역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래요. 나마코 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 튀어나와 있는 흰색 부분이 해삼, 나마코를 닮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화재와 바다 습기를 막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와, 이게 옛날에 시모다 모습인가 봐. 지금이랑 큰 차이가 나지 않네. 근데 이 그림 속에도 보면 다 이게 집집마다 이 나마코 벽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독특한 조화가 이 시모다의 매력인 것 같네요. 오랜만에 진짜 예쁜 동네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요 시모다에 굉장히 예쁜 공원이 있는데 지금 제가 완벽한 시기에 온 게 수국 시즌이에요. 조금 있으면 축제가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보이세요? 지금 여기 전체가 다 수국이에요. 와, 너무 예쁘다. 또 수국하면 우리의 테마곡이 있죠. 내 마음이 수국수국해. 저 여행할 때 종종 그럴 때가 있거든요. 멜로니아 유튜브 이런데 그냥 단어 검색해서 뜨는 노래 틀기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다 수국 보이네? 수국! 하고 검색했을 때 찾은 노래예요. 야, 여기 완전 수국밭. 이거 파란색 수국 엄청 예쁘다. 만개하면 진짜 예쁘게 하겠다. 이 색깔이 제일 예쁜 것 같아. 이 네모피드라 같은 색깔. 저희는 이제 슈퍼마켓으로 이동합니다. 목적지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2.3m라서 저희 캠핑카가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내 차 작으니까 하고 나도 모르게 들어가 버리는 순간 이제 박살 나는 거다. 오늘 점심은 가볍게 도시락으로 해결할 건데요. 전 회를 정말 좋아합니다. 근데 에어컨 켜고 있으니까 진짜 집 같다. 간식 타임! 방금 밥 먹었잖아. 간식을 원래 이렇게 밥 먹자마자 먹는 건가? 그럼 간식을 먹으며 저희의 최종 목적지 헤다로 향합니다. 바이크 매니아들이 꼭 한번 운전해보고 싶은 도로로 손꼽는다는 가와즈 나나다루 회전교를 지나 I know that you're trying to fix me, but I don't wanna be like you. If you wanna take it back to the 50s, maybe I'm not the guy for you. You're dying to work until you die, you know that's true. Have you thought it? 이즈반도를 대표하는 오래된 절. 휴젠지에 들려 잠깐 숨을 돌리고 다시 이즈반도 서쪽 끝 작은 도시 헤다를 향합니다. 차박하는데 차도 좀 저희의 마지막 정박지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뒤에 후지산이 보여요. 와, 멋있다. 후지산 보기 성공. 야 진짜 높다 근데. 그리고 너 완전 그림 같아요. 와. 막 엄청 선명하진 않은데 오히려 그래서 뭔가 막 몽환적이야. 굉장히 몽환적이에요. 그것도 후지산 보기 어렵다는 여름에 저희가 봤어요. 첫날에 비가 와서 못 볼 줄 알았는데. 지금 눈앞에 일몰, 저쪽엔 후지산 해서 너무 아름다워요. 이 풍경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나? 진짜. 최고의 풍경이다. 실 고마워. 날 여기 데려와줘서.
행복하다. 사실 이번 캠핑카 여행 계획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았는데요. 생각보다 속도가 느리고 오르막길에 약하다 보니 시간이 안 돼서 못 간 곳도 생겼고요. 차가 작다 보니 생기는 불편한 점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금 느린 덕에 더 천천히 구경할 수 있었고, 유난히 작은 사이즈 덕에 쉽게 떠나고 쉽게 머무르며 걱정 없이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어요. 작다는 것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새로운 여행 방식이 되어주었습니다. 굉장히 즐거운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여행의 마무리가 너무 아름답네요. 이번 여행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후지산의 풍경이 보상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여행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그럼 답변이 와가지고 지금 시간 8시 42분. 거의 6시간 되게 생겼단 말이야. 문체도 엄청 심각합니다. 차들이 그럼 저희는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너무 힘들어서 빨리 가서 자야 될 것 같아요. 숙소로 빨리 갑시다.